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건강지상주의자 조성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편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 잘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참 해봤는데 거꾸로 제가 언제 가장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끼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제가 보니까 물건을 살 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일 사 먹는 식료품들 이런 거 말고 평소와 달리 컴퓨터를 산다거나 핸드폰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어폰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거나 평소에 잘 안 사던 혹은 고가의 물품을 사려고 할 때 엄청나게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검색 하나 하면 어떠세요? 너무 많은 양들이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음식 하나 시켜 먹으려고 배달 앱 키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먹어야 될 게 몇 페이지씩 나오잖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고 해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고 김밥 한 줄 시켜 먹으려고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진도 올려져 있죠. 평점도 매겨져 있죠. 사람들의 리뷰도 봐야죠. 그럼 이 리뷰가 맞는지 다른 앱에 들어가서 정말 맞는지도 살펴봐야죠. 그거 결제하는 데에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은 일을 할 때도 압박을 받고 또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 딸이 어렸을 때 돌도 되기 전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둘인데 그중에 첫째를 키울 때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아이 젖병은 어느 각도로 들어야 되는지, 유모차는 어디 게 좋은지, 어느 각도로 밀고 다녀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한 가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집 앞에 공원 안에 이렇게 멋진 조명들이 전시가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이때가 9월에서 10월 정도 됐던 것 같아서 제가 아이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날씨가 가을이어서 좋으니까 데리고 나가봐야겠다 하고 딱 나가는데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추운 거예요. 우리 딸은 제가 잠깐 보여주려고 잠옷을 입고 나갔는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날씨가 어떤지, 어떤 이불이 좋을지, 유모차가 어떨지, 어떤 각도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해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추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모차 밀고 그 공원 앞에까지 가는데 불과 한 100m, 150m 됐을까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동안에 만난 아주머니들마다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애가 춥겠다, 유모차 각도가 그게 아니다. 또 어떤 분은 와서 저희 아이를 막 만지시려고 그러고 저는 그때 그럴 때마다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에게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해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제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정보를 굉장히 잘못 찾은 것 같고 이 많은 정보를 취합했지만 잘못 취합한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잘 보여주고 그 좋았던 기분을 잘 공유를 하고 아이에게 좋은 걸 보여줬구나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딱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우리 애가 큰일 날 것처럼 당장에 감기가 걸릴 것처럼 당장에 유모차 각도가 잘못돼서 애 목이 삐뚤어질 것처럼 그런 조언들을 주셨지만 사실 저와 제 딸은 그 한 10분 동안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 앞에 불필요한 불안들이, 불필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위해서 제공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많은 정보들이 사실 저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중요했던 건 그 좋은 마음으로 그 과정을 준비했던 딸과 저의 마음, 그리고 나가서 예쁜 조명들을 보고 좋았던 저희의 행복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제 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였을까요? 저였을 겁니다. 물론 이제 육아 고수들이 해주시는 그런 말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정말 건강한 고민들을 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저는 믿고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을 믿고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해보고 싶은 얘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격증일 때도 있고요, 편입시험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예시를 들어보죠. 재수생이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수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불안해서 공부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겨울 이제 입시철이 되면 입시철이 끝나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너의 목표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대학교를 가는 겁니다. 어느 과를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요. 어느 과,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촘촘한 준비 없이 너무 큰 목표만 있는 경우에 사실은 더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솔직한 계획들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재수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영어가 약한 것 같으면 이 단어장 하나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단어장을 봤더니 600개 단어가 있네? 그럼 하루에 30개씩 혹은 20개씩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단어장을 외우면 이 단어장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단어장이 내 앞에 놓이면 어때요? 이 단어장 며칠 안에 끝내야 될 것 같고 빨리 내가 독해 지문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쓱쓱 써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적용해서 문법책을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오늘 20개, 30개가 쌓여야 단어장을 외우고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청년분들이 그것들을 간과하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촘촘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맥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해봤을 때 제일 잘 됐던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때의 양을 오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죄송하지만 100% 실패할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날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날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솔직해질 수 있어야 작은 것들을 실천하게 되고 이 단어 하루치를 외우면 자신감이 붙고 성취감이 붙어서 속도가 점점점 더 붙어서 여러분들의 공부 맷집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걸 간과한 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나를 몰아세우기만 한다면 물론 며칠은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날이 한 달 중에 얼마나 될 거고 내가 1년을 공부해야 되는 이 기간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든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내가 자기 개발을 해가든 아니면 내 업무를 해나갈 때도 이런 구체적인 내가 나한테 솔직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실행하시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느 단계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솔직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한 이 마음 잠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대화를 나눌 때요, 저희 때는 사실 메신저가 잘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문자 세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카카오톡이 등장을 하고 메신저들 막 나와가지고 뭐 네이트 메신저 하고 막 이런 메신저들 하고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전화해서 직접 말하는 것보다 메신저로 얘기하거나 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더 편해하는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촉들이 되게 좋다는 걸 제가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티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글자 하나를 어떻게 쓰고 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고 줄바꾸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하게 잘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거꾸로 이런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되게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기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묻어나는 분위기나 표정을 보고 사실 글로는 오고 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텍스트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주고받다 보면 내가 추측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문자 하나 와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의도는 뭐지? 뭐라고 하는 걸까? 이 맥락에 이게 맞는 걸까? 어감, 끝으로 올리냐 내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같은 문장도 의미가 되게 달라지는데 사실 메신저에 이제 글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인내심이 되게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개팅하고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소개팅하고 왔어요. 상대방이 막 마음에 들어요. 막 메시지 보내고 나면 옛날 같으면 기다렸어요. 삐삐 치고 기다려요. 전화가 오는지 아닌지 막 기다리기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 숫자 언제 없어지는지 이거는 내가 몇 분 만에 답이 왔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닌 거야 너무 판단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쓰고 살아야 되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전통적인 데로 가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내가 딱 등장했더니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손들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간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을 때 제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 뛰는 것 같고 그래서 발표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넘겨짚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해서 새로 나타난 넘겨짚기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수십 년 된 문화에서 비롯된 넘겨짚기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덜 불안하려면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하려는 노력들을 하시고 그것만 믿으려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에선 조별 프로젝트가 있어서 100명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시다. 그 100명 중에 여러분 실명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잘 없어요. 종합대학을 다닌다 치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면 어떨까, 창피하면 어떨까,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사실 내간의 불안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내가 나타났을 때 확 조용해지는 그런 경우도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거기 있는 5명, 6명, 10명이 동시에 나를 싫어할 확률은 없어요. 그 동시에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그런다? 그럼 그 전에 이미 티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넘겨짚기에서 이제 비롯된 행동들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또 메신저 같은 걸로 이제 업무하면서 제가 아까 불필요한 에너지 너무 많이 쓴다, 눈치 보고 그러면서 에너지 너무 많이 쓴다 그랬는데 직접 오해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십시오. 직접 전화하시고요. 메일이나 메신저 보냈더라도 잠깐 전화해가지고 이게 맥락이 어떤 거고 뉘앙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들이 많이 줄어들고 내가 실수하는 건 없는지 대인관계는 잘하고 있는 건지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불안의 소재가 사실 너무 다양해서 이제 뭘 또 얘기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결정을 내릴 때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되게 불안한데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이게 맞는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고민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학기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자격증 공부도 겹치고 모두 겹치고 해서 이번 학기에 내가 휴학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학교를 자퇴하는 게 맞을까 말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잠깐 휴가를 1, 2주라도 내는 게 맞을까 말까? 퇴사하는 게 맞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안하다 보면 기분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결정들 때문에 불안해하실 때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건 그 결과에 대한 산출물에만 너무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내려갈 때 우리가 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다닐지 말지 불안하고 요새 우울하고 힘들어서 퇴사할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질지 말지 이혼할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고민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물 내가 회사 때려쳐 말어 지금 쉬어 말어 헤어져 말어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내가 회사를 다니기 전에 중요한 요소들은 잘 따져봤는지 내가 진짜로 솔직하게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준비는 되어 있는지 고민은 해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런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산출물들이 나오더라도 후회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덜 불안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는 그 결과의 산출물에 자꾸 집중하시지 마시고 그 과정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은 정답이겠거니 믿고 열심히 사시면서 덜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